실무수행 네 번째 결산입니다. 1번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을 하라고 합니다. 수행과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 주세요. 자, 일단 자료 설명이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 1번 문제는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할 수 있겠네요. 2번 문제도 자동으로 할 수 있죠. 네,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번 자료 3번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약서에서 나중에 마감할 때 할 수가 있겠죠. 네, 거의 다 자동 결산이네요. 수동 결산 없네요. 자동 결산이니까 결산 자료 입력 가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갑시다.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네, 결산 자료 입력 자동으로 분계 처리를 해주는 메뉴가 되겠죠. 네, 눌러주신 다음에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에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료 설명 1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2,600만 원입니다. 자,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자, 2,600만 원 26 플러스 엔터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될 거고요. 자료 설명 2번 감가상각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예요.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 1,524만 원입니다. 1524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150 플러스 엔터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코딩을 해주셔야 되겠죠. 전표 추가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입력하신 거 코딩해 드릴까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네, 12월 31일자로 가시면 네,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 코딩이 되어 있고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코딩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 설명 1번, 2번에 대해서 자동 결산으로 지금 입력해 봤습니다. 수행과제 2번입니다. 수행과제 2번 보시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마감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감해 주셔야 되겠고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 불록이 아니요 해가지고 전표 추가 손익대체 분계를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네, 엔터 눌러주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 나와 있고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마진 나와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고요. 영업의 수익 더하신 다음에 영업의 비용 빼주시면 법인세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네,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으로 쏙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법인회사니까 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가주셔야 되겠죠.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자,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라고 했죠. 분명히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주주총회 날짜를 입력합시다. 당기분은 내년도 3월 31일자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3월 31일자 그리고 전기분은 이번 연도 네, 3월 31일자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얘기는 없죠. 배당 잔치는 안 한다고 합니다. 요 금액 자체가 이렇게 요번에 당기 순이익 나왔고요. 옛날에 이익 남은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요 금액을 자본 쪽에다가 쏙 넣어 줄 겁니다. 네,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전표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네,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시면 네,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눌러 주시면 대차 해가지고 미처분 잉여금 해가지고 요 부분이 네, 코딩이 됐습니다. 손익대체 분계까지 했고요. 이제 재무상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당기에 대한 거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불러와져 있고요. 작년도 거 해가지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 쪽에 여기 쏙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본 쪽에 쏙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도록 하죠.
자, 들어가신 다음에 237번을 찾으라고 합니다. 숫자 찍어주시고 237번 하면은 아까 전에 입력한 프랜차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비유동 자산 중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이다. 쌤 이거 어떻게 합니까? 237번이 자산 쪽에 보시면 비유동 자산 쪽에 보시면 무형 자산 쪽에 해당이 됩니다. 231번부터 250번까지죠. 무형 자산 쪽에 해당하는 계정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번 표준 재무제표 항목은 189번 해가지고 잠깐 오른쪽으로 가시면 기타 무형자산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1번 현금 적용은 요 내용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체 적용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요 내용이 틀렸죠. 네, 4번이 틀렸습니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상반기가 되겠고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시면 되겠죠. 상반기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겠죠.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니까 왼쪽에만 나오겠죠. 네,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쵸? 확인. 그 다음에 접대비, 업무추진비, 요 금액 맞는지 확인. 요게 틀렸죠? 차량 유지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요 금액입니다. 그쵸? 기부금은 어디 있습니까? 영업의 비용 쪽에 있겠죠.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영업의 비용 나와 있고요. 기부금 나와 있습니다. 4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조회하라고 되어 있고요. 8월 달입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들어왔고요. 날짜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달이라고 되어 있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복리후생비의 금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겠죠. 네,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60만 원인가? 네, 정답은 60만 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조회하라고 하고요. 3분기입니다. 3분기 동안 상품 매출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날짜만 고쳐주시면 되겠죠. 네, 날짜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9월달까지, 9월 30일까지, 그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품 매출 물어봤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위쪽에 있네요. 상품 매출 해가지고 요 금액 나와 있습니다. 네, 725-560-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9월 말일자입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계정별 원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말일자니까 9월 31일 있나? 9월 30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말일자니까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108번 외상매출금 108번만 찾으면 되겠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네.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잔액 230-041-000이 될 것입니다.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력해도 되겠고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력해도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시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오래 걸리죠? 그냥 9월 말일자 나와 있으면 9월 말일자 가세요. 차라리. 네. 다음 문제입니다.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4월 말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학계 잔액 시산표 메뉴 들어갈게요. 4월 말일자입니다. 4월 30일까지 있구나.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예수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부채 쪽에 있겠죠.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되겠네. 유동부채 쪽 예수금이 되겠고요.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예수금은 부채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잔액이 3505-440이 될 것이네요. 그렇죠? 네, 정답은 여기 될 것이죠.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 조회하라고 하고요.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7월 달 말입니다. 자, 일단 날짜 고쳐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7월 31일까지 있나? 엔터 눌러 주시면 미지급 세금은 부채겠죠. 그렇죠? 미지급이니까. 네.
부채 쪽 내려가시고 유동부채 쪽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미지급 세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잔액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죠? 잔액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아까 납부했던 내용이 되겠죠?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거래처 원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9월 말일자라고 돼 있죠? 9월 31일까지 있나? 31일 치면 안 나오죠? 30일. 9월 30일.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103번입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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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전체 거래처가 나오게 되겠죠? 신한은행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신한은행 나와 있고요. 여기 잔액 나와 있습니다. 76124 68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평가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9월 말일자입니다.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겠다. 미지급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보통 예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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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눌러주시고요. 거래처 중 금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 금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 요건가? 요거다. 요거죠. 요거. 현대카드에 대한 거래처 코드 번호 5자리를 물어봤습니다. 요거죠. 99601. 정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원에 작성된 여기 원에 작성된 12번 제출 대상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23만 5천이 될 것입니다. 아까 불러오기 버튼 눌렀어야 됩니다. 평가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메인 매출장 가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메인 매출장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 예정 신고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네,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가 되겠죠.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드 과세 매입입니다. 57번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9번 쪽에 매입 쪽이고요. 그리고 요거 매입 쪽 맞죠? 그 다음에 요거 과세 유형을 카드 과세 매입입니다. 57번 선택하라고 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두 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분기 누계 공급가액을 물어봤습니다. 분기 누계 공급가액을 물어봤습니다. 210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학계전액 시산표를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월 말일자가 되겠습니다. 학계전액 시산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켜져 있었네요. 자, 1월 말일자입니다. 그러면 1월 31일자로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각각의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죠. 그렇죠? 3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받을 어음 물어봤습니다. 요 금액이 될 것이죠. 확인. 미수금 물어봤습니다. 요 금액 될 것이죠. 장기 차입금은 부채죠. 비유동 부채 쪽에 있겠네요. 조금 아래에 있겠네요. 장기 차입금 여기 있죠. 부채니까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요. 6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평가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상태표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유형자산이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유형자산 나와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차량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비품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장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요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요거 금액 빼가지고 요게 장부 금액이죠. 지금의 가치가 감소된 거 빼주셔가지고 요때의 가치를 장부 금액이라고 하죠. 비품도 마찬가지죠. 요거 아니죠. 요게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죠. 그렇죠? 네, 요거 더해 주시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79523-2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입니다. 재무상태표 들어왔고요. 2월 이익잉여금을 물어봤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겠죠. 네, 요거 물어본 곳입니다. 그쵸? 미처분 이익잉여금 물어본 곳이죠. 709-022-620이 되겠습니다. 그쵸? 709-022-620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죠. 178 009 007 000 네, 여기 될 것이고요.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통신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죠. 통신비 전기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되었느냐? 그럼 여기서 요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327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메뉴 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여기 있죠. 네, 들어가신 다음에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이래요. 그럼 7월부터 9월 달까지 되겠네요. 엔터 눌러주시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찾으라고 합니다. 10번 란에 세액은 얼마인가? 10번 란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요게 아니죠. 요거죠. 2937000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공급가액을 물어봤는지 세액을 물어봤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 가도록 하죠. 바로 밑에 있죠. 들어가신 다음에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7월부터 9월 달까지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매출 쪽 나와 있고요. 매입 쪽 나와 있습니다. 매출 쪽 물어봤죠? 그쵸? 매출 세금계산서의 매수는 몇 매인가? 13매. 13매 매출 세금계산서의 매수는 몇 매인가? 11매인데요? 11매인데요? 왜 그러죠? 자, 매수가 11매로 나오죠? 그렇죠. 네, 11매로 나오는데 여기 마감 여부에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마감 해제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감 해제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13매가 됩니다. 이걸 왜 마감을 이렇게 막아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마감해 놨다는 것이고 이거 다시 풀어두시면 아까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한 게 있잖아요. 네, 그 건이 추가가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들어야 되나 싶습니다. 네, 정답은 13매가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예적금 현황 메뉴 가도록 하죠.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예적금 현황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 여기 있죠. 네, 들어가신 다음에 네, 4월 말일자라고 합니다. 4월 30일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국민은행 당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틀렸죠? 농협은행 찾아봅시다. 네. 요 금액 틀렸고요. 신한은행 찾아봅시다. 네, 신한은행, 네, 요 금액이 맞죠?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기업은행입니다. 네, 기업은행, 요 금액이 틀렸죠?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받을 어음 현황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받을 어음 현황 들어가시면 되겠죠? 받을 어음 현황 해가지고 이쪽에 있네요. 그쵸? 네,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만기 일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 연도죠? 네,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이번 연도 네, 12월 31일까지 엔터 눌러주시고 보유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쵸? 네, 1150만 원이 될 것이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평가 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 물어봤고요. 전기의 당기 순이익, 전기의 주식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갔어요. 전기 거 물어봤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맨 아래쪽에 있죠? 네, 27668,000이 될 것이고요. 발행 주식수 1000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4번이 될 것인데요. 아니면 기능 모음 쪽에 가신 다음에 주당 손익 해가지고 요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쵸? 네, 여기 금액 나와 있죠? 전기 거 27668이 될 것입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전기의 매출 원가율, 전기의 매출 원가, 전기의 매출액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전기 거 물어봤고요. 매출 원가는 위쪽에 있죠. 매출 원가 49900,000이 될 것이고요. 매출액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1975000,000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